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회 모의고사는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내용 난이도가 있고 시간 난이도가 조절하는 건데 내용의 상중하가 있는데 자, 1회 문제는 상견례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인데 어렵게 안 냈어요.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랑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면은 그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냈기 때문에 최상급 난이도 6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보다는 쉬운 문제다. 최상급 난이도 6문제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자, 시간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제 시간 내 모두 푸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시험을 보면 2명은 제 시간 내 풀고, 예를 들면 4명은 서너 문제 못 풀고, 또 4명은 5문제 못 풀고, 이게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지 않는다.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에는 어떤 문제에 난이도 상중하를 나눠 테스트하고 시간 난이도를 갖고 또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난이도 보면 사례 문제가 보통 10문제에서 12문제쯤 나와요. 항상 우리 시험이 평균 잡아서 10문제, 12문제 나오는데 이번 1회 모의고사는 사례 문제가 4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난이도가 널널하죠. 50분 내에 풀고도 남죠. 그러면 실제 시험보다는 한 7, 8분 정도, 8분 정도 덜 걸리는 문제다.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라면 40분 정도에 풀었어야 돼요. 이렇게요. 자, 민사특별법이 또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가담법이니 이런 거 암기죠. 집합법, 상가법을 출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제 시험 갖고 난이도를 논할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본인이 공부한 것이 과연 그 문제 나왔을 때 정답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걸 먼저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하는 분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보다 해설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해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해설지 왜 놔주는 겁니까? 정답만 맞춰보자는 게 아니라 아직은 시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몇 점이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다. 틀린 것들을 다 틀린 거 수업 시간에 기본 강의 다 강조한 것들이에요. 틀린 것들을 해설을 통해서 복습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50분밖에 안 걸렸지만 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데도 3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실력이 2-3문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틀린 것들 해설지 갖다 놓고 찬찬히 다 읽어봐서 복습해서 한번 모의고사 볼 때도 2-3문제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복습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를 당부드리고요. 자, 41번부터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만 중심으로 간단히 풀겠어요. 자, 41번에 반사의 질서 103조 반드시 나오죠. 103조는 여기 단다시문에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사례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사례 문제, 쉽게 나오면 단다시 문제. 반사회적 범죄는 103조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정답 5번이었죠. 제법 어려웠어요. 우리가 비록 강행법규 위반이 명신탁 약정이 통정 허위 표시가 비록 무효이더라도 그렇지만 103조만의 무효는 아니다. 같은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 설정 허위, 가장, 통정, 허위 표시잖아요. 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그렇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잖아. 지금 103조 무효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죠. 이런 정도 문제만 돼도 실제 시험에서는 55점 정도 되는 문제예요. 굳이 말하자면 50점 정도는 맞아야지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자, 42번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런 건 꼭 맞춰야 되는 거죠.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없는 단독행위. 추동처리, 낮술 먹고 취해서 면상 가득 헤어거린다. 추인, 동의, 철회, 취소, 면제, 상계,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정답은 5번.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총칙 서론 파트는 범위 파트에서 한두 가지는 그래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 43번에 중요한 문제죠. 제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가 특별히
별표를 치는 것은 반드시 복습을 해달라는 거야. 복습을. 틀리신 분들은. 또 맞으신 분들 마찬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래서 이건 뭐 팔레트도 기억하셔야죠. 하지만 1번은 단속규정이죠.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금지 조항, 등기원인 허위기재하지 말아라, 다운계약서에 서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매매는 등기 유효하다. 2번, 3번, 4번은 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효력규정이죠.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 1번은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는 매매는 유효하다. 단속규정, 효력규정 다시 한번 필기하신 것 또는 교화 피시고 다시 한번 익혀주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나. 자, 44번 문제를 간단히 보면 반사적 법률행위 103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폭리행위 103조 반사질서 104조 폭리행위 관한 판례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줄줄 나와야죠. 하지만 2번이 틀린 건 알아야죠. 수업 시간에 얼마들 강조했습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지에 판단하기 위한 궁박, 경술, 무혐의 여부는 모두 대리인 기준에 틀렸죠. 궁박만은 누구 기준? 궁박만은 본인 기준. 이 폭행위는 판례가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의 대리인이 폭행이 당했을 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삼지만 궁박만은 본인 기준. 근데 모두 대리인 기준 틀렸죠? 자, 정답은 2번이 틀렸다. 나머지들 다 맞는 지문들이야. 맞는 지문들 한 번씩 읽어만 보는 것도 요게 복습이다. 요게. 자, 요것도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45번에 갑은 요 정도 문제가 이제 정통적인 문제죠. 사실은 이런 문제 맞히시면 일단은 60점은 넘는 거예요. 60점은 되는 점수예요. 아주 기본이 탄탄하신 거예요. 만약에 공부한 지 내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맞추더라. 아주 공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앞으로 시험 볼 때 다 80점 갈 수 있어요. 자, 아주 정통적인 문제죠. 자, 읽어보면 갑은 증여의사도 없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면서 증여의사 표시했다. 뭐죠? 비진입 표시. 을은 다시 물건 병에게 매도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에 3번. 비진입 표시는 3번의 을이 상대방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한 거야. 응? 비진입 유효해진 거죠. 유효했기 때문에 을이 유효해서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다음 사람 3자평은 선이야기를 묻지 않고 모두 승계취득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얼마나 강조한 겁니까? 비진입 표시는 가장 중요한 사례 문제 이게요. 3번이고. 자, 46번 문제를 보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다시 폭리 나왔어요. 폭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 근데 민법 총칙 문제 10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104조 폭리행위예요.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잘 나와요. 그렇죠? 다 좋은데 46번에 2번이 왜 틀렸나요? 폭리는 경매, 증여, 무상, 기부 여기에는 폭리란 말이 없다. 아무리 현저한 불경이 있더라도 증여, 경매, 기부, 무상행위에는 폭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것은. 자, 그런 다음에 47번을 볼까요? 자, 해설지 갖다 놓고 여기 다 복습하셔야 돼. 자, 47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시험장 가면 아주 대표적인 문제야. 사실은 뭐 쉬운 문제도 많지만 47번 문제 같은 거 조금 어렵다 차고 그러면 좀 봐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저는 이 정도 문제가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다 60점에서 70점 정도 들어가는 문제, 실제 시험이더라도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가장 많이 만나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좋은데 정답은
5번. 얼마나 줄을 나와야죠. 그렇지만 5번이 틀렸는데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다 판례들이에요. 줄줄줄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이거 형광펜 대고 읽어보는 거 자체가 바로 복습이다. 5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 사이에 그 동기를 그 내용을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합의까지 있어야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이미 땡.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죠. 나머지 문들 한 번씩 봐주는 것 자체가 큰 복습이에요. 자료 봐주시고 48번 문제 봐볼까요? 48번에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현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이런 것들은 60점짜리예요. 다 60점 이상 맞으려면 이런 거 다 극복하셔야 돼. 옳은 것은 다 좋은데 다 틀렸는데 4번만 맞았어요. 4번이 왜 맞았나 볼까요? 자, 사기 강박에서 4번에 피의자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현 경우에는 우리 민법 110조 2항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나온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유과실 때 하나여 취소하고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달렸지만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사기 강박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현이 줬을 때는 그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사기 강박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현이 줬을 때 그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수업 전에 많이들 강조를 한 거예요. 자, 4번은 요 지문은 맞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는지 특히나 예를 들면 3번 같은 거 왜 틀렸는가? 왜 틀린 건가? 왜 틀린 것인가를 해설지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 시험 출제하는 분들은 내 국어가 아니야. 우리의 국어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의 국어로 봐줘야 돼. 내 국어로만 해석하면 완벽한 문제가 없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3번이 왜 틀렸는지 해설지 보고 꼭 봐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49번 문제를 봐볼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어렵지 않은 파트, 잘 나오는 파트죠. 저는 어려고 쉽고를 떠나서 잘 나오는 이런 파트들이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자,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나머지 지문들 이거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 본 거예요. 한 번씩 꼼꼼히 읽어보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공부다. 자, 1번 보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더라. 기한이 도래한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미 땡이죠.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 이행은 자기가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신청행위 본인 허락이 있을 때 강제 집행 절차, 주식의 명의 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그다음에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의 변제, 이런 것은 쌍방대리 자기가 해도 좋다 그래야죠. 변제할 수 있다 그래야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들이에요. 왜 맞았는지 한 번씩 읽어만 봐도 좋아요. 자, 이런 지문들이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다. 50번 같은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완전히 대리에서 본격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벌써 탁탁 맞히더라. 그러면 이분은 정말 앞으로 2달만 공부해도 다 붙어요. 그만큼 아주 전통적이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7점 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지만 무건대리, 계약의 무건대리 반드시 나온다. 줄줄줄 나와줘야 돼요. 50번 다 좋은데 정답은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다 판례들이죠. 본인의 추인권. 무건대리에서 계약의 본인의 추인권에서 5번에 본인 갑이, 자, 50번 문제 무건대리예요. 계약의 무건대리. 자, 50번 문제 보면요. 갑이 병에게 본인이 상대방 병에게 추인한다. 무건대리도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 병은 이제는 이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는 없다.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철회권은 하나가 행사되면 하나는 소멸해야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좋은 문장이에요. 나머지 질문들이 왜 틀렸는지 볼 줄 알면 참 좋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보라는 그날까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야. 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꼽아라면 계약의 무건대리. 그 중에서 본인의 추인권. 왜 틀렸는지 다 해설지 보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꾸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라면 자꾸 모의고사 보다 보면 50번 문제는 한 번도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좀 어렵지만요. 대리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자, 51번 문제를 볼까요? 51번에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무효치는 용어들이 까다롭다. 뭐 추인이 어떻고 취소가 어떻고 뭐 무효의 전환이 어떻고 법정 추인이 어떻고 그 용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잘 정리해 들어가셔야 돼. 물론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무효는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범죄가 된다.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지. 무효를 추인했다.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139조에 무효인 범죄를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범죄가 된다. 즉 무효인 추인 인정되더라도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은 없어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지.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령이 새로운 매매가 된다는 거지.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는 없다. 무효도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해진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굉장히 이거 국어학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적이에요. 잘 틀린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도 참 어렵죠. 51번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은 2번이 틀렸다. 그래서 생각보다 무효 취소해서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남은 건 맞춰야죠. 그렇지만 그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용어 중심 나오면 더 어렵다. 자, 그런 다음에 52번 문제. 원래 총칙 문제가 10문제인데 워낙 총칙이 조금 우리가 난해하고 어렵다고 했더니 여기서 12문제를 냈어요.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공부하시는 초신생분들은 이런 데가 어려워요. 아직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52번에 2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무 이런 걸 우리는 기대권이라 불러. 기대권. 기대권도 우리 민법은 재산적 권리로 인정한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권도 상속할 수 있고 남보장할 수 있고 남한테 양도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기대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 처분, 담보 설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렇죠. 기대권 얘기죠. 근데 여기는 없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틀린 거죠. 처리해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기한 그러면 가장조건이랑 기대권. 이 두 군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대권. 그 얘기고. 53번 문제를 볼까요? 자, 물권법에서 서론 파트에서 일건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지문들 한 번씩 가만히 찬찬히 읽어만 봐도 다 좋은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일건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씩만 성립해라. 그런데 왜 3번이 틀린 거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나무도, 수목도 팻말 붙여놓고, 명인방법을 갖춰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아도 독립한 소유권 대상이 되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 저당 잡을 수는 없죠. 팻말에도 저당 잡을 겁니까? 임목법에 등기된 수목은
그건 인목 등기란 장부가 있으니까 저당할 수 있지만 명인방과 같은 수목은 토지로부터 소유권 변동은 되지만 팻말에다 저당 잡을 수는 없다. 저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야지. 근데 여기 보면요. 명인방과 같은 수목의 집단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자, 나머지는 이거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이것도 좀 한번 꼭 복습을 해주세요. 물권법. 어렵고 쉽고 떠나서. 자, 그런 다음에 54번에 물권 법정주의 185조 물권의 총량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정해진 종류, 정해진 내용들만 쓰자. 물권 법정주의죠. 다음 틀린 것을. 그런데 관습법은 이 관습법은 물권이 돼요. 물권이다. 그런데 제가 관습법 그러면 5가지. 분묘 기지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명인방법, 동산 양도방법,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경작권. 타인의 토지에 무단 재배한 농작물도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를 한다. 이 다가 관습법. 이건 물권이야. 하지만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사도 이용권 무슨 말이 나오든 다 관습이다. 관습은 물건이 될 수가 없죠. 관습 물건이 아니 관습법이 돼야지 물건이 되는 거죠. 관습법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틀렸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복습하셔야 돼. 이것도. 그래서 물권 30파트에서는 실제 시험이더라도 쉬운 거, 이 53번 아니면 54번. 둘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주고 가요. 이거는 반드시 어렵고 쉽을 떠나서 꼭 익혀주셔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아유, 뭐 전통적인 문제고 어려운 문제죠. 이 정도 문제 맞히시면 일단은 60점 언저리 다 오신 거예요. 물권 청구권. 아주 내용 난이도가 기출문제가 상중하 편차 심하다.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렵고 쉬운 문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권 청구권을 기본 잡아야 된다. 이 정도 문제 맞히면 당장 시험 봐도 붙느냐 떨어지냐 선택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전통적인 문제지만 쉽지 않아요. 친구들이. 자, 거기서 그렇지만 항상 객관식은 내가 5지문 전부를 하지 꼭 맞히는 건 아니야. 내가 아는 지문 한두 지문만 갖고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지문 갖고도 그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맞고 틀리고 하는 거지 꼭 5지문 전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있다. 객관식은. 그렇지만 틀린 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3번의 틀린 걸 알아야죠. 그 3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에 대하여 소유권의 기인한 물건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이미 땡. 항상 물건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현재 물권자 행사하는 거지. 지나간 전 소유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현재 물권자가 침해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바로 물권 청구권이잖아요. 지나간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방해 배제를 목전 반환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야죠. 그렇죠.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자, 다른 질문도 어려워요, 물론. 그렇지만 줄줄 봐주시면 좋고 56번. 자, 우리가 초반이지만 56번 문제도 반드시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 문제. 해마다 2문제 이상 나온다. 그런데 2문제 나오든 어쩌다 3문제 나오든 186조, 187조는 가장 많이 나와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근데 187조에 상속, 판결, 경매, 공용증수,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한다.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는 처분해라.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186조, 187조는 늘 박스를 골라라. 이건 너무너무 잘 나온 단골 손님이에요. 수업 시간에 다들 강조했어요. 이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맞춰야 된다. 그럼 거기 보면 경매, 기억의 경매, 니은의 상속, 디귿의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니 1번에
공용증수, 미음번에 법정시상권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그렇지만 비읍번에 245조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적이지만 단 등기하라.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과 비웃은 등기해야 되는 거야. 등기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등기하자 되는 거.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이 정도 나와줘야 돼. 근데 이 180주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도 거의 빠지지 않는 문제야. 이 문제도. 이 양반 말이 나온 김에 뭐 이거 암기지 뭐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잖아요.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은 등기하잖아도. 자, 봐주셔야 되고 57번에 물건의 소멸. 물건 소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혼동이죠. 혼동의 물건 소멸이 가장 중요하다. 혼동. 191조. 혼동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건 소멸이다. 따라 혼동이 벌어지면 등기하잖아도 그 등기를 말소 등기하잖아도 법률 규정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이에요. 혼동이 벌어지더라도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절대로 소멸치 않는 권리 두 가지. 그러면 점유권, 광업권. 우리가 광업권은 준물권이라 불러요. 점유권자에게, 광업권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소멸치 않는 물건 두 가지. 그러면 점유권, 광업권만은 소유권과 양립이 가능하다.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소멸치 않는 물건 두 가지. 점유권, 광업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은 줄줄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58번을 볼까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어려운 질문들 많아요. 어려운 질문 많지만 다른 건 몰라도 뭐 예를 들면 5번 질문 같은 거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물론 2번 질문도 어려워요. 그런데 항상 객관식은 수업시에 강조한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다 좋은데 4번이 왜 틀렸나요? 4번 봐보세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돼. 뭐 때문에? 무과실. 점유에서 점유자들한테는 자주, 공연, 평온, 선의는 추정해요. 계속 또 추정해. 하지만 뭐만은? 무과실만은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만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라. 이것만은 추정하지 않는다. 나머지들은 다 추정해 주지만 기본이잖아요. 무과실 추정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 뭐라 돼 있어? 4번에 선이 무과실로 점유한 것처럼. 무과실 때문에 틀렸어요.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자, 59번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다른 건 몰라도 20년 취득이 완성이 되면 단 등기하라. 그럼 원소자 만나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날지언정 성질은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소유 이전 등기가 나는 순간 20년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 원시 취득하는 것이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다. 그렇죠? 오케이. 맞는 질문이에요. 나머지 질문도 다 틀린 질문인데 좀 어려워요. 여기가 이 질문들이 어려운데. 자, 요거는 뭐 수업에 강조했지만 요것도 좀 봐주시고 이렇게요. 장사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건 꼭 명심할 게 뭐 모의고사를 보건 또 실제 시험장과 실제 시험을 보건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 선생님들이 40문제 전부 다 예상한 부분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수업이 너무 늘어나고 양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꼭 예상치 못한 엉뚱한 문제 두 문제는 꼭 나온다. 이건 그렇다 보셔야 돼요. 이 두 문제는 수업시에 강조하지 않은 문제, 뭐 이런 걸 내고 그러나 이거 꼭 나와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번 1회 모의고사 때 예상치 못한 게 바로 선의취득 문제예요. 이 선의취득 문제는
동산 얘기다.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있는 거, 동산. 동산에만 있는 제도지. 부동산에는 선의취득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민법이다. 언제부턴가 중개업에 필요한 질을 묻는데 동산 중개할 일이 없잖아요. 일단 부동산만 주로 뭐지? 동산 얘기 묻지 않는데 선의취득은 정말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 돼버렸다. 예상치 못한 문제. 복습 안 해도 좋아요. 저는 올해 나올 확률 별로 없다 봐요. 물론 정답은 3번인데 자, 이 문제를 버리는 문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다가 공부하다 보면 항상 두 문제쯤은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강조 안 한 문제 나온다. 그거 불안해하지 말자. 실시험도 마찬가지야. 만점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으려면 교과서 한 페이지도 안 빼놓고 다 샅샅이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 선의취득 문제는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 하지만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부분에 불과하다. 동산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산에만 선의취득이 부동산 선의취득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지만 복습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설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것들, 특별히 강조한 것들은 다시 한번 해설지 놓고 복습을 해주셔야 돼. 이어서 욕실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